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44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입추라고 합니다. 드디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당분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조금만 힘내서 견디고 가을을 맞이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강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소설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역시나 슬픕니다. 읽다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가슴도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우리가 슬프라고 쓴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말자는 의도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그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느낀 소감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볼 문제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세상을 덮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눈이 녹으면 길이 드러나고 발자국이 드러나고 끝내 잊혔다고 믿었던 기억도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소설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나라가 자신의 아픈 역사와 작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를 하려면 제주 4.3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떤 일이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이 작품을 따라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장기간 제주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생긴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또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못했고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또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강의 작품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폭력을 견뎌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채식주의자에서는 인간의 폭성을 드러냈고요. 소년이 온다에서는 국가의 폭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폭력이 지나간 뒤에 끝나지 않는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강은 시간은 상처를 덮을 뿐 없어지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경아는 소설 속에서 소설가예요. 경아에게 20년 넘은 친구죠. 인선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느 날 인선이 사고를 당해요.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는데 그러면서 입원하면서
홀로 남아있는 집에 앵무새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경아에게 합니다. 인선의 그 집에서 경아가 그 인선의 부탁을 받고 아무 준비도 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새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경아는 인선의 말대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엄청 쳐요. 인선의 집은 그 시내에서 동떨어진 산간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뭐 버스도 자주 없고 그런데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엄청 눈보라가 많이 치고 과연 거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찾아가서 인선의 집에서 경아는 인선의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기록과 기억을 마주합니다. 그 기억은 바로 제주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입니다. 인선의 어머니는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세대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왔으며 그 기억을 딸 인선에게 전하고 다시 경아에게 이어줍니다. 소설가인 경아는 인선과 인선의 어머니의 기억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마주하면서 그 기억을 또 우리 독자에게 전하는 증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설 도입부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친구 인성과 뭐 경아의 사이에서 가볍게 부탁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느끼죠. 이야기 속에서 한 가정의 한 가족의 기억으로 또 한 섬이 간직해온 아픈 역사를 이어갑니다. 한강은 이 작품에서 많은 상징을 해요. 여기 이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1부 새, 2부 밤, 3부 불꽃 이렇게 합니다. 뭐 새가 상징하는 거, 또 밤이 상징하는 거, 불꽃이 상징하는 거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눈도 유독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렇게 상징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유독 여기서 이제 이 소설에서 눈이 많이 나오는데 눈 하면 여러분 눈이 내리면 일단 모든 거를 덮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핏자국도 덮었을 것이고 무너진 집도 또 사람들의 흔적도 하지만 눈은 덮기는 하나 지우지는 못하잖아요. 녹으면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강 작가는 눈을 통해서 기억은 덮을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이 소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인데요. 새는 이 작품에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혼입니다. 날아오르는 존재이며 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끝내 하늘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희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인데요. 밤은 어때요? 조용하잖아요. 침묵이에요, 침묵.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말하면 안 되었던 시대. 그걸 밤으로 표현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쨌든 그 밤이 되면 우리가 그 슬픔이 더 커지고 몰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밤을 내세운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리시나요? 우리 제주 하면 뭐 유채꽃, 돌담, 뭐 푸른 바다, 넓은 바다, 뭐 이렇듯 약간 우리가 여행지, 노망 여행지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강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4.3 사건 그 슬픔 그거를 더해서 그 제주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을 꼽으라면 뭐 바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 책 제목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작별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작별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은 치유라고 믿지요. 하지만 한강은 잊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기억하는 것도 용기라고 말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된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제주 4.3의 희생자 수는 애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그 떨리는 숨결은 이 소설을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 경아가 증언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 시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또 같이 슬퍼하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문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한강은 역사를 설명하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 4.3 사건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잊고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혹시 잊고 사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슬픈 그 역사, 또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잊어야 산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약이다, 있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강은 어떤 기억은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강 작가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은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끝내 기억하려는 의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도입부에서 그 멘트를 눈 이야기로 했습니다. 눈은 세상을 덮습니다. 그러나 지우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픔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 순간 역사는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잊지 말라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그 사건을 또 그 사람들을 잊지 않을 때 바로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강 작가가 붙여놓은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어떤 결말을 찾기보다는 대신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주인공 경아를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 눈 덮인 제주를 걷듯이. 그러면 마지막 그 페이지를 덮었을 때
우리는 한 권의 소설보다는 한 사람의 기억을 함께 걸었던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제가 4일에 걸쳐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대표작 3편을 함께 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시간 내어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한강의 다른 작품들로 틈틈이 한 번씩 들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가 조금 무거운 소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신에 내일은 좀 기분 좋은 기분이 좋아지는 인문교양 자기계발서 민승기 원장의 시니어 수업 그거를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기대하셔도 좋아요. 내일 할 이야기는 바로 시니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죠.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